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자동사와 타동사 그리고 보어와 목적어 평생 구분하기를 시작합니다. 농담 아니고요. 이 얘기만 잘 이해하고 나면 자동사와 타동사 100% 구분할 수 있어요. 특히나 오늘 영상은요. 여러분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이론일 수도 있습니다. 궁금하신가요? 가시죠. 근데 이 설명을 알려면요. 명사랑 동사가 뭔지는 알고 계셔야 돼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만 해볼게요. 명사는 무엇이든 존재하는 거, 그게 뭐 눈에 보이건 안 보이건 그것을 지칭하는 이름을 뜻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book, desk, water, value 이런 것들이요. 책, 책상, 물, 가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앞으로 이 명사라는 거는 영어로 noun 이어서 n으로 표시를 할게요. 자, 그리고 동사.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써 make, believe, resemble, have 이런 걸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이런 식이죠. 만들다, 믿는다, 닮아있다, 가지고 있다. 이건 영어로는 verb라고 해서 V로 표시를 할게요. 오케이. 그래서 방금 아까 했었던 명사의 경우에 문장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주어, 목적어, 보어라고 부르는 각각을 이제 subject, object, complement라고 부르고요. 근데 이걸 왜 알아야 하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죠. 짠! 자, 이것이 흔히들 O형식이라고 부르는 영어의 문장을 이루고 있는 5가지의 어형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까 말했던 명사가 들어가는 걸 보면은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요. 이게 되게 단순한 결론이 나옵니다. 동사 앞에 명사가 나오죠? 저걸 주어라 그러는 거예요. 동사 앞에 명사가 주어입니다. 얘는 아무런 헷갈릴 게 없어요. 동사 뒤에 아무것도 없다. 그럼 그건 일형식으로 쓴 겁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동사 뒤에 명사가 나오죠? 자, 그럼 여기에 보어일 수도 있고 목적어일 수도 있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와, 그럼 엄청 간단한 겁니다. 결국에 뭐냐면은 동사 뒤에 명사 나왔을 때 얘가 보어인지 목적어인지만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알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어떤 식으로 구분하면 될까요? 그것이 바로 얘입니다. 그렇죠. 자동사, 타동사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즉, 동사가 자동사로 쓰였으면 뒤에 나오는 명사는 보어이고 동사가 타동사로 쓰였으면 그 동사 뒤에 나오는 명사는 목적어라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결국 자타동사가 뭔지만 알면 끝이라는 거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자동사, 타동사라는 게 정말 애매하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일단 기존의 설명을 봅시다. 우리가 보통 자동사를 이런 식으로 설명하거든요. 보시죠. 자동사, 동작을 스스로 하는 동사, 주어 동사만으로 완전해서 목적어가 필요가 없다. 자, example. I sleep. 나는 잠을 잔다. 예, 말이 되죠? 뒤에 더 필요 없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는 동사여서 자동사. 타동사, 주어와 동사만 썼을 때 동작의 대상이 나와 있지 않아서 목적어라고 부르는 대상이 필요한 동사를 우리가 타동사라고 부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거요. I make. 나는 만듭니다. 그럼 뭐가 궁금하죠? 뭘 만드는데? 맞아요. 그게 궁금하죠? 그래서 뒤에 나옵니다. A doll. 인형을. 네, 요게 타동사고 뒤에 나온 요 인형, 요 놈을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근데 좀 죄송한 게 이 설명이 틀린 건 아닐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전 이 설명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형태의 문장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정확히는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동사, 타동사라는 건 문장이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동사는 그냥 동사일 뿐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시죠? 자, 여기 좀 봐주시겠습니까? 뿅! He became a teacher. His hair becomes him. 번역해 보시겠습니까? 예, 이거를 번역해 보라고 하면은 위에 문장은 다 합니다. 그는 선생님이 되었어.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런데 아래 문장을 번역해 보라고 하면은 제대로 번역하는 친구 전 많이 못 봤어요. 뭐 이런 번역 많이 하죠. 그의 머리카락이 그의 것이 되었다? 왜 그의 것이죠? 여기서 힘인데?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아예 번역을 못해요. 예,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눈치채셨습니까? 사실 저 자타동사의 일반적인 설명은 모순점이 많은 게 여러분 영어의 동사에는 자동사, 타동사가 다 있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요. 사전을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동사인 줄 알았는데 아래 타동사가 있네요. 타동사였는 줄 알았는데 아래 자동사가 있네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자타동사라는 건 문장으로 구분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단 하나의 원리, 엄청나게 쉬운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동사 뒤에 명사가 나오죠? 그러면은 이 명사가 주어와 같죠? 그러면 보어입니다. 이 동사 뒤에 명사가요, 주어랑 다르죠? 그러면 목적어입니다. 100%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끝. 제가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정확하게 이론이 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보여드린 건데요. 이따가 제대로 알려드리고 일단 적용부터 해보죠. 자, 아까 위의 문장 He, a teacher. 그는 선생님. 말 되죠? 둘이 동격입니다. 자, 이러면 보어예요. 그러면 이때 동사는 자동사로 쓰인 겁니다. 하지만 밑에 문장 his hair 그리고 him 이 둘은 다르죠? 그의 머리카락이 그을 순 없잖아요. 그러면 얘는 목적어예요. 그리고 동사는 타동사로 쓰인 겁니다. 잘 봐요. 사전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 become이란 동사는 다들 되다라고 알고 계셨겠지만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 자동사일 때가 되다고요. 밑에 타동사 보니까 그래요. 이런 뜻이 있네요. 따라서 윗문장은 그는 선생님이 되었다이지만 아래 문장은 그의 머리카락이 그에게 어울린다가 된 겁니다. 한 개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prop, 이 동사 보신 적 있으시죠? 자, 이 동사도 잘 보세요. 위의 문장을 보시면은 he, traitor, 그는 배신자, 같죠? 네, 그러면 이거는 자동사로 쓰인 거고 이때 traitor는 보어입니다. 아래 문장, 그 사람이 결백인가요? 그 사람하고 결백이 같을 수가 없죠? 그러면 이거는 목적어로 쓰인 거고요. 타동사가 되는 겁니다. 즉 위에가 자동사, 아래가 타동사, 위에가 보어, 아래가 목적어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사전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결론, 위의 문장은 그는 배신자로 판명났다. 아래 문장은 그 사람은 그의 결백을 증명했다, 입증했다. 이 정도의 뜻이 되겠습니다. 모든 문장이 이렇게 구분이 가능해요. 자, 이게 무슨 이론인가 싶으시죠? 제가 처음 들어봤을지도 모르지만 정말 너무 중요한 이론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의 자동사, 타동사의 설명법이 조금 아쉬운 편이 있어요. 물론 좋은 설명인데 이런 제가 하는 이 얘기까지 같이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저번에 우리 adjective, adverb 요거 보면서도 느끼셨을 거예요. adjective랑 adverb를 이해하고 나니까 형용사 부사가 확 들어왔을 건데 사실 자타동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동사가 VI고 타동사가 VT예요. 이건 뭐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이때 I와 T가 뭐의 약자냐라고 하면은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VI는요 intransitive verb고요. VT는요 transitive verb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잘 들으세요. trans라는 건 이동하는 거죠. 전환하는 거고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트랜스포머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 트랜스포머에 보면은 로봇들이 변신을 하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트랜스라는 바꿈, 이동, 전환이라는 요 의미에 form, 형태라는 게 붙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트랜스폼이라는 것은 형태를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동차에서 로봇으로, 로봇에서 자동차로 뭐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transitive verb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동이 있는, 전환이 있는, 바뀌는 동사란 뜻이고요. 그럼 intransitive verb는 in이 not이니까 이동이 없는, 전환이 없는, 바꾸지 않는 그런 동사란 뜻입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활용하라는 걸까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transitive, intransitive라는 표현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동사의 의미에 초점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문장을 봐보세요. 자, 여기서 보시면 grow라는 동사의 초점은 I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즉, 잘하는 동작을 내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잘한다. 이러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 뒤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죠. 그럼 동사의 초점은 주어에 맞춰져 있을 뿐 이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이 없으니까 이동이 없는 동사 VI, 자동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지만 보세요. 이렇게 plant, 맞아요. 지금 grow 뒤에 이렇게 plant가 붙었죠. 그러면은 이때는 이 grow라는 동사의 초점이 주어에 있다가 뒤에 나오는 얘, 바로 뒤에 나온 이 명사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잘한다는 뜻이 아니라 식물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누가? 내가 주체가 돼서.
즉 동사의 초점이 주어에서 뒤에 나오는 명사로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나온 이 명사를 우리는 목적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때 동사의 초점이 주어에서 명사로 넘어갔다라고 해서 이동이 있는 동사 VT 타동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문장은 내가 식물들을 자라게 한다. 지금 식물들을 기른다 라는 뜻이 나오는 겁니다. 결론이 뭐냐면 주어 동사로 끝나면 동사의 초점이 주어에 남아있으니까 자동사고요. VI니까요. 하지만 동사 뒤에 명사가 나오면 동사의 초점이 주어에서 뒤에 나오는 명사로 넘어간 거니까 이거는 목적어가 되는 거고 동사가 타동사로 사용된 겁니다. VT, 이동이 있으니까요. 자, 이걸 알게 되면 많은 게 보이게 됩니다. 잘 보세요. I turn. 자, 이거 어떻습니까? 나는 돈다. 돈다라는 동작이 주어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는 거예요. 하지만 turn 뒤에 얘가 오게 되면은 맞아요. 이러면은 레버를 돌리는 겁니다. 왼쪽으로. 알겠죠? 그러니까 나는 위에 거는 나는 돈다. 아래 거는 나는 그 레버를 왼쪽으로 돌린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럼 위에 거는 자동사고 아래 건 타동사겠죠. 자, 다시 또 stand. 자, 보시면 I stand. 이러면 나는 서 있답니다. 하지만 I stand him here. 이러면은 나는 그 사람을 세운 거예요. 여기에. 뒤에 명사가 나왔으니까, 목적어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VT, 타동사로 쓴 거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까지 이해하시면 정말 좋은데요. 보십시오. I run. 이거는 나는 달린다라는 뜻입니다. 자, 분명히 이제 run의 초점이 나에 있기 때문에 내가 달린다죠. 하지만 이 뒤에 이렇게 company가 나오면은 나는 회사를 달리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 회사를 달리게 한다는 말이 회사를 움직이게 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경영하다, 운영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런 원리로 이용되는 게 영어의 동사예요. 감이 좀 오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동사 뒤에 명사가 나오면 주어의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게 뒤에 나온 명사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동이 생기죠. 그래서 이동이 있는 동사 VT, 즉 타동사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항상 이렇습니다. 결국 주어 동사로 문장이 완료되어 있으면은 이건 무조건 자동사로 쓰인 거고, 동사 뒤에 명사가 나오면 주어의 초점을 뒤에 있는 명사로 넘겼으니까 이거는 이동이 있는 동사라서 타동사가 되는 거라고요. VT. 근데 여기서 정말 아주 중요한, 정말 드리고 싶었던 얘기인데 엄청난 비밀이 하나 또 숨어 있습니다. 무엇이냐? 잘 봐요. 이 문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문장의 경우에는 동사, 보세요. 동사의 초점이 주어에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주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내용을 뒤로 넘긴다고 넘겼는데 알고 보니까 앞에 있는 애가 뒤에 있는 건 거야. 동사의 의미를 넘긴다고 넘겼는데 알고 보니까 얘가 얘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건 동사의 의미가 넘어간 겁니까? 안 넘어갔죠. 넘겼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자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동사의 의미가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동사 VI입니다. 그렇다면 이 명사는 지금 뭐 하고 있을 뿐입니까? 앞에 나왔던 주어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얘기해 줄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때 나오는 명사가 주어가 누구인지를 다시 말해서 의미를 보충해 준다고 하여 이걸 보충어, 보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보이십니까? 동사 뒤에 명사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동사의 의미가 주어에서 뒤에 나오는 명사로 넘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지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는 거고 목적어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 동사의 의미가 이동했다라고 해서 VT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transitive verb니까요. 하지만 동사 뒤에 나온 명사가 주어랑 같아. 그러면 이거는 이동이 없었던 거잖아요. 앞에 있는 애가 뒤에 있는 애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VI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때 나온 명사를 보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주어 동사가 나오고 뒤에 명사가 나올 때 이 명사가 주어랑 같다. 그럼 보어예요. 동사 뒤에 나온 명사가 주어랑 다르다. 그럼 목적어입니다. VI, VT를 알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입니다. 자, 주의사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세요? 동사 뒤에 명사가 나오죠? 그러면 목적어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거의 다 목적어라 보시면 돼요. 근데 가끔 보어도 있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구분하자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적용이 되는 규칙을 알아야지 써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거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건 어디에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설명이 너무 길었죠? 근데 이 설명을 정말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아쉬워서요. 이렇게나 간단한 개념이 자동사와 타동사인데
너무 헤매고 있는 학생이 많아가지고 정말 꼭 이 내용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직 미약하고 작아서 이 내용을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한테밖에 못 알렸었는데요. 조금 힘을 내서 이 유튜브로 좀 알려보고자 합니다. 이상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시느라고 정말 고맙습니다.